침례병원은 2017년 폐업한 이후로 8년째 지금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불균형 속에 우리는 여러 불균형이 놓여 있는데 자산 불균형, 소득 불균형, 그리고 교육 불균형, 이제는 의료, 건강권에 대한 불균형까지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2021년 그러니까 부산의 민주당 오거돈 시장 때 490억 정도를 투입해서 부지 매입을 결정했고 2022년 6월과 7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부지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지역 의료 공약이자 그리고 박영준 시장의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 후속 절차가 사실상 하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건조에는 적자 혹은 수익성, 영리 이런 부분 논의가 이루어지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국방 예산 우리가 수익이 나서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죠. 시민의 21만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것에 중립적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저는 조금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 정도의 우리 정도의 국력이라면 설사 어느 정도 적자를 나더라도 충분히 감수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국력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정리하셨습니까? 저 김경지 강한 야당, 힘있는 야당과 함께 반드시 이 문제 조금 전에 우리 유재상 대표님, 후보님께서 결기를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서 삭발까지 했던 그 결기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유재상 후보님 말씀 주시죠. 네, 누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침례병원이 문을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문을 닫은 이후로 2018년 선거, 2022년 선거, 2022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4년 총선, 그리고 이번 선거, 시의원, 구의원, 시장 후보, 국회의원 후보, 누구나 할 것 없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혹은 재개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김경지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그것을 가장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시립으로 하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건보공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한마디로 운영비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죠. 세금 먹는 하마를 만드는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재개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들 재개원을 약속합니다. 그동안 이것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고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그냥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금정 주민들에게는 희망 고문이고 이제는 아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먼저 금정 주민들께 사과드리고 왜 실패해야 됐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김경지 후보님의 방금 설명을 들어봐도 의지를 강조할 뿐 그간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조금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달리 저는 아직 공보물은 받아보시지 못했겠습니다만은 준비된 공보물에서 어떤 획기적인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미 구체적인 계획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구성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측면을 이제 넘겨놓고 계세요. 자, 그러면 바로 또, 김경지 후보님 말씀하시면서 5분 안으로 총량해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 특히 금정에서 의료 공백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에는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 방안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왜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많은 자료를
부산시나 보건복지부만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저희가 확보한 자료와 하면 그 밑바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산 제1호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에 적자가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년에 만약 100억의 운영비 적자이면 21만 그 금정 시민에게 얼마를 주는 것인가라고 해보니 21만 시민들에게 1년에 5만 원을 더 얹어준다라고 하면 100억의 적자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혹은 뭐 정부 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유재성 후보님께서 운영비를 말씀하시니 저는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모두에서도 숫자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곧 토론하겠지만 여러 그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잖아요. 금정과 관련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늘 걸립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동안 사과 내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해야 될 사람은 박형준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고 분명히 민주당은 2018년도에 이 부지 매입을 하였다. 2018년 성리하고 나서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고민 검토해서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억을 그러면 감당하는 게 맞다. 구가 감당하는 게 맞다. 설사 100억이 되도록 아니 보험자 이거는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영 운영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부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도 반드시 되어야 하는 문제다 들어간다. 그걸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사실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 침례병원이 문 닫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영난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찾지 않은 것이죠. 금정 주민들조차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마저 체불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문 닫은 병원이 침례병원 전국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구조로 다시 연다? 민간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공공이 다 떠안는다? 이런 발상으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도가 못 나가는 것은 부지 매입 비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재개용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향후 운영 비용을 시도, 정부도, 건보공단도 부담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감당이 안 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금정구 주민들도 외면하는 이 병원을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어떤 동남권 거점병으로 만든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대학병원급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양산 부산대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우수한 의료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침례병원을 살리자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어떤 방향으로 살릴 것인가. 결국 금정 주민들의 수요와 필요에 부합하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 응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즉 달빛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돌봄 기능을 추가해서 어떤 돌봄의 거점으로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찾아가는 노인 주치 시스템, 그리고 건강 케어 센터 이런 기능을 얹으면 지역 밀착형 혁신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풀어야지 지금 다 막혀 있는 시립이든 건보공단이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건 돈 아무리 들어도 하겠다라고 외쳐봐야 주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냉소합니다. 새로운 기능을 좀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사회자님께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생각보다 저희가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그나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조금 비슷한 1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도달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공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금의 현상 그대로를 보시고 그럼 공공도 적자가 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굉장히 저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상 유지적 우리가 좀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양산 부산대학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지난 9월 초순에 양산 부산대학병원은 소아, 어린이, 호흡 질환에 대해서 응급 의료를 무기한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정의 아이들은 밤에 응급이 필요한 천식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부모의, 엄마의 절절한 이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영이 실패했으니까 공공도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조금 더 해보자. 이런 논리는 이러다가 지금 7년, 8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성 후보님. 예. 우리 네, 한 함께 말씀만 이거 짧게 합시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 말씀을 좀 잘못 예. 오해하신 것 같은데 민간 병원을 하자 이런 말씀 아니, 드린 바가 그건 없고 아니고요. 공공성을 포기하자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장난 레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틀지 말자라는 것이고 응급의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새로운 무조건 어떤 뭐 대학병원급에 되지 않는 실현성이 없는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산 부산대 병원이 있으니까 침례병원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린 바가 없습니다. 예. 이 너무나 중요한 응급의료 문제 서비스에다가 어떤 돌봄 거점으로 만들자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노인 주치의 제도, 그리고 아이들, 노인들, 약자들, 장애인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돌봄의 거점으로 만들자 하는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예. 예, 드리고 지속적 지금- 운영이 가능한 예, 이제 그렇습니다. 공적 기능을 부과하자라는 지금 방식으로 그게 그것이야말로 보건복지부의 지금 이야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건 오늘 처음 아니, 듣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적자가 나더라도 이 적자를 국민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거점 또 혹은 특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건 시민들께서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아, 예. 그래. 저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님. 예. 자, 이제 그런데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침례병원에 이만큼 많은 고민이 있다라는 걸로 예. 정리를 하지만 향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과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서 시민들께 좀 위안이 예.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네,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살짝 좀 길어졌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네, 좀 더 네, 네, 네. 시간을 드렸고요. 자, 그럼 공통질문 세 번째 이제 들어가게 네, 됩니다. 이건 뭐 너무나